정성호 법무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이제 도어 스태핑 비슷한 형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받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를 수사 지휘한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 핵심 관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정성호 법무장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법무부와 내지는 법무부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만장일치로 다 수사검사 등이 합의를 봤으나 그게 이제 외압 때문에 제압당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대검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거는 인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대검에서도 항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항소 필요하다는 보고는 본인도 받았다. 또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사 협박성 발언 등 문제점 들여다봐야. 이거는 이제 그 이번 판결문에서도 일부 별건 수사 등에 대해서 아마 그 조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좀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역공을 취했네요. 역공을 아마 취하는 그게 거죠. 강백신 검사를 겨냥한 발언일 강백신 겁니다. 검사를 겨냥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이번 지금 이 항소 포기의 이 그 파문 상황에서도 지금 강백신 검사가 지금 이미 좌천돼 가서 굉장히 대전 한직에 고검에 있지만, 가 있죠. 고검에 네. 가 있지만 네. 강백신 검사가 거의 타임라인까지 정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가장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고 그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강백신 이름 세 글자를 거명해서 콕 찍어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도스태핑 법무장관 도스태핑에서 네. 대검은 항소 필요를 보고했다는 거를 얘기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알아서 기었어. 대검에서 항소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는 아닌 거로 취지를 그 점이 이제 포인트죠. 포인트죠. 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법무부 선에서의 장관이든 법무부의 판단으로 근데 이게 내려갔다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그 검찰이란 조직은 굉장히 특수하고 준독립적이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의 대검에 대한 지휘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거의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한두 번 발동됐을 때도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표를 던지는 식으로 이거는 함부로 발동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와르르 무너졌죠. 네. 마구 검찰총장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발동돼서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면서 그런 관리가 무너졌으나 그럴 정도로 엄중한 일인데 그럼 이번에 정말 법무부 장관이 정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물론 검찰총장 지금 직무대행입니다만 이 지휘권을 발동을 제대로 한 건지 네. 아니면 지휘권도 발동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장관으로서 그냥 일종의 외압 압력 내밀한 얘기를 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차장으로서 거기에 굴복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대검에서 그 항소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거가 법무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장 실장님. 예. 그러면 정성호가 검찰을 지휘했다는 것을 자복한 겁니까? 대검이 예.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결국은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면서요. 그렇죠. 노만석 그 총장 대행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이게 대검과 법무부가 의견이 달랐다는 얘기구나라고 느껴졌는데 네. 지금 정성호 장관 전해진 일보에 대검은 항소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면 그럼 법무부가 항소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라는 거를 일단 간접적으로 자복한 거 아니냐? 자복한 셈이죠. 아,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네요. 그 계속 나오는 얘기는 예. 이 사건에 계속 매달려도 문제다. 검찰은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극소수 정치 검사들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다. 정치 사건 매달리면 안 된다. 네. 대장동 사건 관련 노만석과 통화한 적 없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통화는 안 했고 문자는 했나? 그럼 정말 서면으로 했는지 문자로 했는지 차관을 통해서 했는지 네. 이건 차관을 통해서 했나? 검찰국장 지켜봐야죠. 시켰나? 그렇죠. 네. 그다음 대장동 7천억 못 받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가능.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네. 왜 그렇게 형사소송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걸 민사소송 통해서 억지로 어렵게 받으라고 하는지 그 있는 구멍을 아주 정말 바늘구멍처럼 작게 만들어 놓고 바늘구멍으로도 낙타가 들어가면 되는데 왜 낙타가 안 들어가고 난리냐 이런 식으로 좀 국민한테 윽박 지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검찰에 대한
이 뭐 계속 질타나 비판. 저 그리고 여기서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안에도 문제없다 판단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예. 유동규 피고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판단을 유동규하고 정민용 두 사람만 그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고 예. 세 명은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가 됐죠.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검의 예규에도 보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네. 2분의 1 이하로 나오면 항소한다. 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나오면 항소 안 한다가 아니라 네. 2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나왔을 때 항소한다고. 특히 이렇게 그 아주 큰 대형의 그 비리 사건 이런 경우에는 구형량의 3분의 2 이하로 나오면 항소한다는 내규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피고인 등 2명은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예. 근데 김만배나 남욱 같은 경우는 예. 구형량이 한 3분의 2 정도가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 세 사람은 네. 그 세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 한 두 사람 정도인데 어쨌든 검찰의 구형량보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검찰 예규에 따라서도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대놓고 그리고 덧붙여서 예. 플러스 검찰이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혐의를 하잖아요. 가령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렇죠. 특경가법 또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뇌물. 그다음에 뇌물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열거했는데 지난 1심 재판이 인정을 한 것은 업무상 배임만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특경가법 배임은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예규 어떻게 돼 있느냐? 플러스 알파로 일부 무죄가 나와도 예. 항소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형량만 우리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형량 말고 일부 유죄, 무죄. 무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놓고 국민들한테 너희 국민들 가재 붕어 개구리 마냥 잘 모르지? 야 유동규 7년 구형보다 8년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항소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 국민들을 정말 약간 좀 수준 낮은 그런 그 뭐 거의 그런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인 양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거짓말한 겁니다. 네. 이거는 항소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 이제 이해를 좀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일 경우에는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은 최대 형량이 10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얼마나 중하게 형량을 정하는가를 알려 보면은 최대 형량을 정했는지 최소 형량을 정했는지 보면 알거든요. 대체로 특가법, 예. 특경가법 이렇게 특자가 붙은 법들이 예. 일반 법에서의 그 이 형량이 늘 몇 년 이하로 좀 낮게 돼 있는 네. 게 성에 안 차고 예.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법의 구멍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 사람들을 엄벌하려고 예. 특자가 붙은 무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드는 그런 특정 가중이 붙은 법들이 쫙 생기는데 네. 거기에 보면 늘 최대 정말 무기징역까지도 하고 최소를 정해놔서 처벌 정해놨죠. 예, 그래서 변호사 잘 쓰고 전관 네, 쓰고 해갖고 네. 법원에서 아주 이렇게 집행유예 나오거나 낮은 형을 받는 걸 막으려고 해놓는 게 네. 특자 붙은 가중법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특경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이번에 무죄가 나오는데 그거를 당연히 검찰이 항소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저 50억도 넘어가고 일반 형법상의 배임이 아니라 이걸로 처벌하셔야 됩니다라고 한 번 더 판사들한테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데 의견 개진할 기회를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자, 이건 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화가 납니다. 정리를 해 보지요. 정성호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를 했는가? 수사 지휘 명령을 발동을 했는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과는 전화를 했는가? 이 부분도 대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질문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호 수석이 됐든 아니 봉욱 민정수석이 됐든 하여튼 대통령실과 논의가 있었느냐도 네. 이건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질문을 네. 안 했다면 네. 차후에라도 네. 저는 그 출입 기자들이나 담당 기자들이 법무부 장관 입으로 그거를 듣도록 물론 대통령실과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을 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역사 기록을 위해서도 그거는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차마 거짓말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왜냐면 물어보는 거지요. 정성호 장관은 네. 그래도 비교적 네. 합리적이고 네. 비교적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아니라고. 평을 받고 있으니까 네. 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현과 표정을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서서 앉아서 질문 대답이 아니라 서서 질문 대답 출근길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채 묻지 못하고 대답이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사 지휘를 발동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 더 한 단계 높아가느냐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 예.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짧은 일문일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예. 그 다음에 방금 10시 반에 그 정성호 법무장관의 도어스태핑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황을 전후를 볼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던데 정성호 법무부가 지난 주말 일요일 지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네. 일요일 어제부터 난리가 났고 어제 밤 들끓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어제 오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한 거였다. 뭐 거기에 잠깐 법무부의 의견을 뭐 참고하여라는 이 수식어는 들어갔지만 내가 한 거다 하는 식으로 본인이 총대를 맸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좀 옮겨드릴 필요가 있어서 예. 처음에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참고한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총장 대행의 책임하에 책임하에. 처음에는 법무부 의견 참고 그랬다가 나중에 총장의 책임하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지금 정확한 표현은 제가 근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기껏 정성호 장관 법무부가 그 시간 동안 막 허겁지겁 했던 게 결국 야 노만석 총장 대행 네가 뒤집었어. 거기 독박 씌우기 한 거였냐라는 취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게 아마 생각보다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도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 이거에 대한 문제가 대강 해결되고 나서 법무부가 치맥 모임을 했대요. 네. 굉장히 나이브했던 거죠. 이게 잘 막았다. 이거 항소 포기 막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비교적 잘 막고 그래 항소 안 하고 잘 넘어갔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일파만파 백만파가 될 줄 네, 몰랐을 지금 이 부분도 조금만 설명을 예.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금요일 밤 12시였어요. 근데 금요일 밤 12시가 딱 지나자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그 법무부 관계자 정성호 장관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했다고 그래요. 1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그 치맥 회동했던 장면 사진 내놔라. 사진 내놔라.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일요일 오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설명해 주신 제 책임하에 한 겁니다. 네, 라고 하니까 기껏 해놓은 게 검찰총장 대행한테 독박 씌우는 거였냐? 딱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검사장도 했었고 법무부 장관도 했었으니까 이런 일에서 검찰과 법무부에 그리고 그 위에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어떤 흐름으로 이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맥을 알고 있죠. 이거는 절대 검찰이 그냥 단독을 했을 수가 없는 거고 법무부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를 딱 맥을 짚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 노만석 대행이 그건 사실은 제 책임에 한 거라고 본인이 이렇게 총대를 매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니까 바로 반격을 하고 나선 거죠. 지금 뭐 제발 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자리 보존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검난하는데 검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검난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은 예.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대검 차장입니다. 노만석은 예. 대검 차장인데 이제 총장 직무대행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진우와 노만석과 정진우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 노만석은 뭐라고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말이 부딪힌 것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노만석 대검 차장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나이도 같습니다. 정진우는 경기도 평택 출신이고 노만석은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정진우는 서울법대, 노만석은 성균관대 법대 출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궁금한 건 이겁니다. 노만석의 원래 생각은 뭐였느냐? 예. 노만석 대검의 그 이제 이 총장 권한 대행이니까 노만석도 원래는 강백신 검사가 말하는 것처럼 항소를 제기하는 쪽이었는데 나중에 법무부에 굴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얘기하는 거 속보가 나오는데 네. 대장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검이 항소 필요라고 보고했는데 네.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얘기했다. 이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는 항소가 필요합니다라고 보고왔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포기하라는 취지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성호 장관이 어떤 다른 정치인들처럼 대놓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일단 진실 일어난 일들의 편린들은 조금씩 밝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신중하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 노만석하고 통화를 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면 대검의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자, 그렇죠. 네,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그 뭐 통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예. 그렇다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라고 한 법무부의 지시는 예. 이게 정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정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한다. 그렇다면은 지휘권 발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그 지휘권 발동을 안 했다면 이건 직권 남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직권 남용이 될 그렇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약간은 우회한 듯한 언지를 줘가지고 예. 뭔가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 예. 이건 직권 남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오로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수사에 관련해서 지휘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요건을 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수사뿐 아니라 수사보다 더 중요한 재판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 지휘권 발동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우회하는 루트를 또 신중하게 판단하라. 아니 항소 필요하다고 보고하는데 야 신중하게 판단해 그랬으면 그거는 알아듣는 사람은 아 항소하지 말라는 거구나. 지금 서슬이 퍼런 이 정부의 대통령과 동기이고 대통령의 내심을 그렇게 잘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시그널을 줬을 것이고 이거는 정식 절차를 안 거쳤다고 볼 수 있어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를 말씀드리면 이 같은 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 다소 흔들리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 것 같이 보도가 된 사람 노만석 대검 차장 총장 권한 대행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검 검사장 18명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검에 있는 그 평검사들이죠. 연구관 그리고 대검의 그 중추를 이루고 있는 부장급의 이 참모들 모두 다 이 노만석 총장 대행, 총장 대행. 예. 사임을 촉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주경제가 또 별도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